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렬입니다. 이번 강의는 398강이고요. 33강에서 배운 우두머리 추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두머리 추자는 우리가 33강에서 배웠지만 바로 앞에 강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글자들을 모아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 글자의 원래 어원은 술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기본적으로 술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 술단지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거를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술단지에 이 윗부분을 묶었고요. 공기가 바람이 통하도록 위쪽에 이렇게 볏짚을 넣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글씨에도 보면 그런 모양이 그대로 좀 이렇게 남아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위쪽에 보면 8팔자로 되어 있지만 주로 중국 사람들은 위에를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모양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중국 사람들은 현재 이런 형태의 모양을 주로 사용하더라.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한문의 전통 학문의 모양과 중국 사람들의 모양은 이 부분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두머리 추고, 비슷한 글자들로는 그 위쪽에 뭐가 아무것도 없는 형태에다가 왼쪽에 무엇을 넣었다, 이렇게 삼수변을 넣은 형태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다? 술주자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닭유자인데요. 닭유자는 위쪽에 보면 우두머리 추자에는 이게 있는데 위에 뭐가 없죠. 이렇게 없는 형태는 뭐다? 닭유다. 이거는 뭐다? 술주다. 이거는 뭐다? 우두머리 추다. 세 가지는 다 어떤 의미가 있다? 술의 의미가 있다. 관련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존경하다, 존. 그리고 따라가다, 준. 자, 우두머리 추. 한문은 뜻과 의무로 만답니다. 그래서 이 추자가 의무 뭐가 변했다? 추자의 의미 존으로 변했다. 자, 윗사람에게 두 손으로 공손히 술을 따르는 모습이다. 공손히 두 손으로.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어떤 글자가 들어갔다? 마디촌자가 공손한 게 두 손으로. 그래서 마디촌에서 공손하다. 마디촌은 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들어볼 수 있는 단어로는, 자, 존경하는 거니까 자존심, 자기를 존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존경. 그리고 아래쪽에는 따라가다, 준.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존경하다, 존을 배웠으니까, 자, 이 부분이 존이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존이 뭘로 바뀌었다? 준으로 바뀌었다. 자, 따라서 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간다고 했으니까 간다는 의미의 가다 지자. 자, 이렇게 이 컴마가 두 개 있으나 하나 있으나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하던 하나를 하던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다 지에서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따라다닌다, 법을 따른다 해서 준법, 뭐뭐를 법을 지킨다, 준수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다, 존, 따라가다, 준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망설이다, 마치유, 그 다음에 신마산입니다. 자, 망설이다. 여기 왼쪽에 보면 개견자가 보입니다. 자, 개견자는 우리가 12강에서 배웠고요. 개는 이 글자가 들어가면 꼭 개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네발 짐승의 총칭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다? 원숭이다. 네발 짐승의 총칭인데 원숭이도 네 발로 뛰어댕기죠? 자, 그래서 뛰어다니기 때문에 원숭이의 의미가 있다. 원숭이는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은 동물이다. 의심이 많은 동물은 뭔가 하기 전에 무엇을 한다? 확인을 하고 의심을 많이 하면서 뭐 하게 된다? 망설이게 된다. 그래서 망설이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조사처럼 쓰이는 의미로는 마치 뭐뭐한 것 같아. 자, 우리가 뭔 결정을 안 내리고 이렇게 보면 뭐뭐이다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망설이는 거죠. 저거 마치 뭐 같은데? 자, 망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하죠? 저거 뭐뭐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망설이기 때문에 뭐뭐 같은데 하고 망설인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치라는 의미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신마산입니다.
신맛산이라는 건 우리가 먹었을 때 오렌지 같은 거나 귤을 먹었을 때 눈이 이렇게 감기는 거, 뭔가 톡 쏘는 맛,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신맛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왼쪽에 닭 유자가 들어갔습니다. 아까 닭유, 우두머리추, 술주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여기에서는 일단 우리가 신맛을 내는 술을 먹고, 자, 천천히 걷는 할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승낙하다 윤자 22강에서 배울 때 승낙하다 윤자에서는 우리가 제가 할아버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게 할아버지의 머리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뭐라 설명했죠? 수염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자, 이렇게 보시고 앞쪽으로 와서 보면, 자, 승낙하다 윤자를 할아버지로 상상을 한번 하시고요. 할아버지가 뭘 한다? 걸어간다. 이렇게. 자, 할아버지가 걸어가더라. 뭘 먹고? 술을 먹고. 술은 맛이 어떻다? 시큰하다. 시다. 자, 그래서 신맛, 산. 그래서 우리가 사이다나 콜라 같은 거를 우리가 탄산음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화상 입을 수 있는 거, 황산.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망설이다유, 마치유, 그 다음에 신맛산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짝배입니다. 짝배. 자, 일단 사용하는 단어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우자. 배우자라고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고, 부인을 얘기하는 거고,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을 얘기하는 그런 배우자. 짝을 이루고 있죠, 남자와 여자가. 자, 배달. 배달이라는 건 우리가 택배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시켰기 때문에 그걸 가져온다. 시키는 사람과 갖다 주는 사람이 서로 짝을 이루는 거죠. 자,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 원래 어원이 술이 숙성이 잘 됐는지 꼼꼼히 보는 여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를 들여다보는 여자입니다. 그 옆에서. 그러니까 술은 옛날에 여자들이 만들었습니다. 남자들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몸기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여자를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거는 뭐다? 항아리를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게 발전이 되어서 부인이 될 여자를 꼼꼼히 봐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술 항아리와 여자가 짝인 거죠. 근데 이거를 묘사해서 나중에는 자기의 부인이 될 여자를 꼼꼼히 보라고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의미로 된 것입니다. 짝배. 자, 그래서 짝배를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98강에서 우두머리 추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